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중국 판매 가격 266만 원 내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생산 원가 절감 덕분에 모델 3 중국 내 판매 가격을 1만 5천 이하 내렸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으로 모델 3 표준형은 시판 가격이 23만 5,900 위안으로 내렸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델 3의 또 다른 모델인 고급형은 33만 9,900 위안으로 내렸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격 인하 조치는 생산 원가 절감과 같은 원가 변동의 실제 상황을 반영했다며 가격을 책정할 때 공개 투명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켰다고 해당 언론은 강조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어느 부문에서 원가 절감이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가격을 내린 것이 중국 내 테슬라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상하이 시위와 같은 스캔들이나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테슬라는 중국 고급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테슬라는 중국에서 28,138대 전기차를 팔았다. 이것은 5월보다 15.9% 줄었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 경쟁업체 니오보다 3배 많았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에서 디즈니 플러스도 즐긴다. 테슬라 차량에서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신 소프트웨어 및 인포테인먼트 업데이트를 통해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추가한다고 로드쇼가 보도했다. 극장 모드는 테슬라 차량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엔터테인먼트 섹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앱이다. 이 모드에선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 중에만 접속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에선 테슬라 극장 모드 앱에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가된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도 추가된다고 로드쇼가 전했다. 다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구독 서비스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한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LG와 손잡은 아이폰 애플. 한국 탐내는 진짜 이유. 아이폰을 내세운 애플의 한국 시장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 아이폰 유저들을 형편없는 AS로 홀대하던 애플이 이제는 LG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기로 탄탄하게 구축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콘텐츠 분야 매출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한국 시장에 진심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형편없는 AS의 강압적인 서비스는 지니어스바까지 운영되는 타 국가의 애플 스토어와 비교되며 질타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신형 아이폰 출시국을 정하며 한국은 언제나 후순위였으며 심지어 출고가도 미국과 비교해 한국 시장에서 고가로 책정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애플이 한국 시장을 홀대한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 공들일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은 데다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집중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2018년 애플 스토어가 한국에 처음으로 개소하면서다. 한국 아이폰 유저가 많아져도 끝까지 애플 스토어를 열지 않던 애플이 당시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를 열자 업계에서는 애플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다만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 매점이 열렸어도 애플의 질 떨어지는 AS 등은 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제동을 거는 등 잡음도 계속됐다. 극적인 변화의 단초는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에 애플 스토어 2호점을 내는 한편 아이폰 12를 출시하며 한국을 1.5차 출시국으로 분류하면서다. 아이폰 12 출시 당시에도 한국 출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2차 출시국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대접으로 평가받았다. 애플은 여세를 몰아해 연내 명동에 애플 스토어 3호점을 내는 편, 조만간 부산에 4호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핸드폰 시장 철수를 결정한 후 아이폰을 LG베스트샵에서 판매한다면 두 회사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유저들이 LG 베스트샵에서 자연스럽게 LG전자 생활가전 구매에 관심을 보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LG와 애플의 밀월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LG전자는 마그나와 함께 자동차 전장 장비 회사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한 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G전자는 이를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물적 분할해 100% 자회사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했으며 28일 마그나의 이 회사의 주식 49%를 매각했다. 마그나는 지분 인수를 위해 약 4억 5,3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마그나가 애플카의 유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LG와 애플의 밀월이 더욱 강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애플이 LG 등과 함께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단서는 지금까지 애플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과거의 힌트가 있다. 과거 애플이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5G 테스트 베드로서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돌입한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적수를 찾아볼 수 없으며 비록 5G 품질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으나 업계 전반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애플이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를 출시하며 한국을 처음 1.5차 출시국으로 배정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5G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 네트워크 환경은 애플에게 있어 매력적인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으며 애플은 이에 착안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점도 중요하다. 퀄컴과의 분쟁으로 5G 스마트폰 경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현재 애플은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 스마트폰 시장이 5G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는 한편 최초 5G 스마트폰 출시에 나섰으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로 밀린 삼성전자와의 5G 스마트폰 시장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외 콘텐츠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애플은 28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8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추정치 733억 달러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영업이익률이 43.3%에 이르는 가운데 아이폰 판매액은 3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8% 성장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애플 뮤직, 클라우드, 광고 사업 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서비스 부문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3% 오른 17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아이폰 하나로 승부를 보는 원히트 원더가 아닌 다양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와 함께 서비스 부문을 의욕적으로 키운 결과다. 애플에게 있어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발전하고 있으며 추후 애플이 가동할 서비스 부문에 있어 든든한 우분이 되어줄 수 있다. 만약 애플 특유의 폐사적 iOS 플랫폼이 하드웨어 간 강력한 연결성을 보장하는 데 성공한 후 서비스 부문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K 콘텐츠와 애플의 접점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아이폰을 선봉으로 삼아 한국 시장에서 LG라는 특급 도우미의 손을 잡은 애플은 당분간 파죽지세의 흐름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램네스 윈도우 11 프리뷰 빌드 베타 채널에서도 배포 시작. 마이크로소프트의 차기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11이 베타에 진입하며 최종 릴리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외신은 MS가 윈도우 11 프리뷰를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베타 채널에서도 배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베타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빌드는 현재 개발자 채널에서 제공되는 빌드 22000.10과 동일하다. 외신은 앞으로 개발자 및 베타 채널 테스터는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윈도우 11은 새롭게 바뀐 시작 메뉴가 제공되고 성능 개선 및 멀티태스킹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가 포함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또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액세스도 지원한다. 프리뷰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지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MS는 조만간 이 기능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인텔과 속도전 겨루는 TSMC,
2나노미터 칩 공장 증설한다. 미국 인텔이 칩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대만은 TSMC의 2나노미터 칩 공장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제작하는 영문 매체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대만 신주시에 2나노미터 칩 공장을 짓겠다는 TSMC의 계획을 이날 최종 승인했으며 이는 TSMC가 내년 초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생산 설비 설치를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취재원이 밝혔다. 신주에는 TSMC 등의 공장이 있다. 대만 당국의 공장 건설 승인은 인텔이 칩 생산의 경쟁력 강화 구상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2에서 3년 내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30개 도시로 확대.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3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두 창업자인 리현웅 CEO는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1 스마트 경제 서밋 포럼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포털영이가 30일 보도했다. 리현웅 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우리 목표는 로보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인터넷 예약 차량보다 싸게 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그는 바이두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차량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바이두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에 착수해 지난 8년 동안 운영 시스템 및 컴퓨팅 플랫폼과 같은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도심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활용하고 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강조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지 역할을 하는 아폴로 파크를 베이징과 광저우에 이어 상하이에 세 번째로 열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상하이의 문을 연 아폴로 파크는 10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 생태계 허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로보택시를 200대로 확대해 중국 동부지방 최대 자율주행 차량 기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리현웅 회장은 향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운영, 바이오 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칩 등 8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핵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사회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